공연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팬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통령궁까지 행진했다니까? 잔디가 더 중요하냐며 10년을 기다린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어. 지구 반대편 나라의 정부 결정을 결국 팬들이 거리에서 뒤집어 버렸다. 2026년 남미의 칠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BTS가 아직 칠레 무대에 오르기도 전에 수도 산티아고 한복판에서 팬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라색 옷을 입고 응원봉을 손에 든 사람들이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앞까지 행진한 겁니다. 그것도 표를 환불해달라는 게 아니라 공연을 그대로 열게 해달라는 목소리였습니다. 대체 칠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직 무대에 오르지도 않은 그룹을 위해 지구 반대편 사람들이 거리로 나선 걸까요? 그 중심에는 군복무를 마치고 완전체로 돌아온 방탄소년단 BTS가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26년 BTS의 월드 투어 아리랑이었습니다. 멤버 전원이 군복무를 마치고 완전체로 다시 모인 뒤 처음으로 도는 세계 투어였습니다. 이 투어는 2026년 4월 고향에서 막을 올린 뒤 85회가 넘는 공연으로 세계 곳곳을 도는 대장정이었습니다. 그 여정의 남미 구간은 콜롬비아의 보고타, 페루의 리마, 그리고 칠레의 산티아고로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칠레 공연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BTS는 산티아고의 국립경기장 에스타디오 나시오날에서 10월 14일과 16일, 17일 세 번의 무대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이 경기장은 칠레를 대표하는 국가시설로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열리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런 곳에서 공연을 여는 K-팝 가수는 BTS가 처음이었습니다. 칠레에서 이들이 공연을 여는 건 2017년 윙스 투어 이후 무려 9년 만이기도 했습니다. 강산이 한 번 바뀔 만큼의 시간을 기다린 셈이니 현지 팬들의 기대는 그야말로 남달랐습니다. 지난 4월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세 번의 공연 티켓은 순식간에 모두 동이 났습니다. 회당 약 4만 8천 명, 세 번이면 15만 명에 가까운 규모였습니다. 남미의 다른 나라에서까지 이 공연을 보러 오겠다는 팬들이 줄을 이었고 많은 이들이 이미 항공권을 끊고 숙소까지 예약해둔 상태였습니다. 몇 년 동안 돈을 모아 오직 이 공연 하나만 바라보고 기다려온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불과 몇 달 앞두고 갑자기 제동이 걸렸습니다. 브레이크를 건 건 칠레의 국가 스포츠 기관이었습니다. 칠레 국립스포츠연구소가 경기장 중앙 잔디를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겁니다. 이유는 공연 자체를 막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BTS의 무대는 관객을 사방에서 둘러싸는 360도 형태로 경기장 한가운데에 커다란 무대를 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하중만 약 600톤에 달했습니다. 이 거대한 무대를 잔디밭 한복판에 세우면 잔디가 크게 상할 수 있고 한번 망가진 잔디를 원래대로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이 경기장에서는 공연 직후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기가 예정돼 있었는데 잔디가 망가지면 그 일정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국가대표 경기가 열리는 상징적인 경기장인 만큼 잔디 관리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기관은 이걸 특정 공연을 겨냥한 게 아니라 순수한 기술적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분명했습니다. 공연이 취소된 게 아니라 애초에 경기장 사용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주최사가 승인이 나기도 전에 티켓부터 팔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근처에 다른 장소를 대안으로 검토하겠다고도 했지만 15만 명의 가까운 인원을 받아줄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게 팬들의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몇 년을 기다려온 공연이 코앞에서 장소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아미들이 스스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누군가의 지시가 아니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조직됐다는 점입니다. 공연장 사용 불허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팬들은 온라인에서 날짜와 장소를 정하고 거리로 모여들었습니다. 팬들은 보라색 옷을 입고 응원봉과 손팻말을 손에 들었습니다. BTS를 국립경기장으로라고 적힌 현수막을 앞세우고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라모네다 인근까지 행진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나라의 수도 한복판이 지구 반대편에서 온 노래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 찬 겁니다. 누군가는 다 함께 BTS의 노래를 불렀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10년을 기다렸다. 잔디가 우리의 10년보다 더 중요한가? 그런데도 이 시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롭게 진행됐습니다. 시위에는 여성과 10대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들까지 함께했습니다. 환불이 아니라 무대를 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지 팬들의 목소리는 이랬습니다. 지구 반대편 나라의 노래를 보겠다고 내가 태어나 처음으로 거리 시위에 나왔다. 또 다른 팬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폭력도 환불도 원하지 않았다. 그저 약속된 무대가 그대로 열리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 밖에도 이런 목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도시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그룹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걸 처음 봤다. 어머니와 할머니까지 손을 잡고 함께 행진에 나섰다.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하나의 목소리라는 걸 그날 처음 느꼈다. 지구에서 가장 남쪽 끝의 나라가 지구 반대편의 노래를 위해 움직였다. 10년을 기다린 마음은 잔디 몇 평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모이고 스스로 질서를 지켰다.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우리 세대의 오랜 꿈이었다. 한 칠레 팬은 그날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티켓을 산 소비자가 아니었다. 지구 반대편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하나의 공동체였다. 한국에서 온 노래 하나가 이 먼 나라의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짧게 한 줄을 남겼습니다. 무대에 오르기도 전에 이미 도시가 그들의 편이었다. 팬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상황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위는 단순한 팬들의 항의로 끝나지 않고 곧 사회적인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칠레 정치권 안에서도 정부의 결정이 나라의 이미지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공연을 잔디 문제 하나로 막아서는 게 과연 국익에 맞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한 공연으로 유입될 관광 수입과 나라의 이미지에 미칠 영향까지 저울에 올려놓고 보면 이 결정이 과연 현명하냐는 목소리였습니다. 현지 언론들 역시 이 논쟁을 연일 비중 있게 다뤘고 지구 반대편 나라의 사건이 서구의 주요 매체에까지 소개될 정도였습니다. 작은 나라의 공연장 논란 하나가 이제는 국경을 넘어 세계가 지켜보는 이야기가 된 겁니다. 실제로 이번 일은 영국과 미국의 여러 음악 연예 매체가 앞다투어 다뤘고 지구 반대편의 작은 소동으로 묻힐 뻔한 이야기가 순식간에 세계적인 화제로 번졌습니다. 한 나라의 팬들이 정부의 결정에 맞서 스스로 거리로 나섰다는 사실 자체가 그만큼 보기 드문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팬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와 근거를 갖춘 설득이었습니다. 세 번의 공연에 15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모이고 그중 상당수가 다른 나라에서 항공권과 숙소까지 예약하고 찾아오는데 그 경제적 효과가 잔디를 새로 까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릴 기회를 잔디 관리 문제 하나로 걷어차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는 물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공연을 보러 남미 전역에서 찾아올 관광객들이 쓸 숙박비와 교통비, 식비까지 더하면 그 파급 효과는 경기장 하나의 잔디값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온라인을 넘어 현실의 여론으로 쌓이자 정부도 더는 이 문제를 기술적인 결정 하나로만 밀어붙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사이 공연 주최사는 잔디를 보호할 새로운 기술 방안을 담은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칠레 정부도 기존의 불어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칠레의 스포츠부 장관은 언론 앞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최 측이 잔디 유지와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제출한다면 우리는 국립경기장 사용을 허가할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사용을 불허했던 정부가 팬들의 목소리 앞에서 다시 문을 열 수 있다는 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물론 최종 승인이 확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무대의 하중과 바닥 보호 장치 그리고 잔디 관리 계획을 문서로 입증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구 반대편 정부의 결정을 다시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힘이 다름 아닌 팬들의 평화로운 목소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분명했습니다. 이제 BTS는 단순한 K-팝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공연장 하나의 승인 문제만으로도 지구 반대편의 도시와 정부 그리고 수많은 시민을 함께 움직이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팬들 역시 그저 티켓을 사는 소비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스스로를 조직하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하나의 문화 공동체가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한 나라의 행정과 정치 그리고 국가시설의 운영 방침까지 흔든 게 결국 음악 하나였으니까요. 세계에는 수많은 유명 가수가 있지만 공연장 승인 문제 하나로 한 나라의 시민들을 거리로 불러내고 끝내 정부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일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노래와 무대가 지구에서 가장 남쪽 끝에 있는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움직인 겁니다.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한국의 대중음악이 남미의 정부 결정을 되돌린다는 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한 해외 문화 칼럼의 애독자는 이 광경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늘 정부의 결정은 시민이 바꾸기 어렵다고 배워왔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 온 노래 하나가 이 나라의 시민들을 거리로 불러냈고 끝내 정부를 다시 논의하게 만들었다. 그 노래는 한국에서 왔다. 또 다른 팬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먼 나라의 정부조차 다시 생각하게 만든 노래라니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국내 팬들은 이 소식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지구 반대편 사람들이 우리 가수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는 게 아직도 안 믿긴다. 정부 결정까지 다시 돌려세운 팬심이 하필 우리나라 그룹을 향한 거라니 뭉클하다. 남의 나라 공연을 부러워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나라 국민이 우리 가수를 위해 싸운다니 격세지감이다. 잔디보다 우리 가수의 공연이 더 중요하다고 외쳐준 그 마음이 너무 고맙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은 거대한 자본이나 정치적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국에서 온 노래 하나에 마음을 빼앗긴 지구 반대편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낸 목소리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남쪽 끝의 나라에서 사람들은 한국에서 온 노래 하나를 위해 스스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끝내 지구 반대편 정부의 결정마저 다시 열어젖혔습니다. 한편의 공연을 지키겠다고 시작된 일이었지만 그 안에는 국경도, 언어도, 거리도 뛰어넘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칠레의 거리를 채운 건 보라색 물결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로 지킨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